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호 PD가 가니까 1000명이 빠져버렸어요. 와, 우리 김대호 이게 인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붙들고 있어야겠는데요.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PD.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공개된 명태균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5번째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명태균을 보고 영남 황태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명태균이 왜 영남 황태자죠? 자, 근데 명태균을 일컬어서 영남 황태자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조은희 여러분 아십니까? 조은희 국회의원. 지금 이분이 서초갑 국회의원이 맞죠? 현재 서초갑 국회의원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게.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서초갑 국회의원이면은, 조은희 맞네요. 조은희 국회의원인데, 자, 이 조은희 국회의원이 바로 이 명태균한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네. 자, 명태균이 영남 황태자라고? 와,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한테 영남 황태자라고 부른 이유는 명태균이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김영선 그리고 조은희까지 공천을 해줬다. 이쯤 되면 황태자 아니냐? 영남에 있는 황태자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명태균의 직업은 공천 개입이야. 자, 그러니까 명태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대통령 부인하고 그분 덕택에 된 거 아니냐라고 한답니다. 대통령 덕에 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 윤석열과 김건희 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는 빠지지 않네. 참. 아무튼 오늘 그런 파일이 공개됐는데 문제는 이 파일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은희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암시하는 대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서초갑의 국회의원은 이해훈 의원입니다. 이해훈 의원. 근데 이해훈을 제치고 조은희 의원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훈 의원은 왜 조은희한테 자리를 빼앗겼을까요? 그 빼앗긴 배경에 명태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은희 의원이 니는 영남 황태자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공개된 내용 중에 몇 가지 가만히 보면은요, 명태균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는지 그 단초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그 내용까지 오늘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조은희 의원과 친분을 과시해요. 조은희가 명태균을 향해서 영남 황태자 운운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약간 뭔가 빠졌어. 자,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단순히 명태균이 조은희하고의 친분을 과시한 게 아니라 조은희를 공천을 꽂아주게끔 만든 여론 조작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론 조작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싹 빼버렸지.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봤대. 우리 서영교 의원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는데, 자,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말초적이고 흥미를 자극하는 것에 집중할 뿐, 그것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둘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지. 나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서글펐다라는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공개된 녹취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취록부터 나갑니다. 여보세요? 예, 설문지 내용 수정해야 됩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냥 서초에, 네. 생각해보시죠. 서초에, 네. 거기 가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보낸 거, 공고낸 거 봤어요, 내용을. 네네네. 네. 그럼 가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네. 누굴 지지하느냐. 네.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예, 그래 하고 대통령 거 안 물어봐도 되나? 그냥 서초만 물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나려면. 네. 나중에 그 문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상 번호가 이게 그 정당이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고 후보자가 받는 가상 번호가 있을 거거든요. 후보자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선관위에서 이 가상 번호 누구한테 받았나라고 아마 확인이 되면 예. 우리는 이제 후보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 예. 그러면은 정식적인 통로로 이제 후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서.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언인데. 음,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게 후보자가 의뢰를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게 법인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문제가 되고 난 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뒤늦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서. 아니, 우리가 돈 안 받고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 건데, 네. 조사가 이제 끝나고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내가 돼야 된다는 거. 해줄게요. 네. 네. 됐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설문지 다 짜갖고, 네네네. 예. 그거 좀 보내주세요. 예. 네. 네. 자,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서초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서초 지역의 여론조사는 그 국힘당의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혜훈 의원과 조은희 의원, 이 두 사람을 두고 누가 더 적합하냐, 요거를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약간 걱정을 하죠. 우리가 안심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이 안심번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 출처 가지고 나중에 의문이 될 수 있다. 이게 의문이 안 들으려고 한다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후보자 쪽으로부터 먼저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이 지금 안 들어오지 않았냐? 좀 곤란하다.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근데 몇 가지 짚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한테 의뢰를 안 받고 누구한테 의뢰를 받은 거야? 예. 자, 정상적으로 하자면 당이거나,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거나 아니면 후보자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이 둘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안심번호를 받은 것이 이 정상적인 루트로 받은 게 아니란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받았든 안 받았든 이 결과에 책임질 수 있고 또 내용이 공정하다면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시 되었을 때 빠져나갈 방법, 뭐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여론 조작의 냄새가 좀 많이 풍기는 겁니다. 이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예,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지금 방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 전화가 왔대. 아, 예, 그래서 오늘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보시다시피 문제가 된 거죠. 여론조사를 막 했는데 여론조사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다가 스톱하고 야,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대충 정리합시다 라고 마무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여론조사가 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게 상대방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스톱시킨다 이 말이잖아. 여론조사가 왜 스톱이 되죠? 왜 문제가 되지?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여론조사다.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여론 조작이 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문제가 있는,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당 쪽으로부터, 후보 측으로부터 브레이크가 들어왔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거죠. 자, 다음 녹취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아,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지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이렇게 진짜 기가 찼어.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아까 조언이 전화 왔더라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 조은희는 받을 수 없는 공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받기 어려운 공천을 받아낸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녹취 파일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짧아서 그 녹취 파일 말고 다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뭐 좀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로우 데이터 텔레그램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로우 데이터를 보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자, 제가 요 내용은요, 여론조사를 해본 사람이 여야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로우 데이터는요, 말 그대로 여론조사라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기초 데이터입니다. 여론조사를 한. 그러니까 그 로우 데이터를 보내줬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전화 몇 번을 뭐 010 뭐뭐뭐에 뭐뭐뭐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했다.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서 주는 게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게 로우 데이터예요. 달리 말해서 누가 지지자고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며 누가 유동층인지 부동층인지 다 드러나는 자료가 로우 데이터인 겁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명태균한테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안심번호를 뭔가 좀 클리어하지 못한 곳에서 안심번호를 받았어요. 이 안심번호라는 것은 대체로 유권자 안심번호이거나 보통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자기 당원들 그 안심번호입니다. 또는
그 서초구에 사는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안심 번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다 이겁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결심하지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냐,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 데이터가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부동층이야 라고 꼭 집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부동층을 향해서 표적을 삼아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들, 앞에 들려드렸던 이 통화 내역이랑 유의 부분, 로우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이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안심번호가 필요했는데 이 안심번호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안심번호를 받을 건데 누가 주겠어요? 안 주는 겁니다. 원래 이 안심번호는요, 그래서 후보자들한테만 주거나 아니면 그 당에서 정한 여론조사 기관에만 줍니다. 근데 당에서 정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다른 데 줬다는 거 아니야. 새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표 분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 이 사람은 국힘당 지지, 이 사람은 부동층, 이 사람은 조은희 지지, 이 사람은 이해운 지지. 딱 구분을 해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뭐에 쓰시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현재 부동층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나 투표는 할 건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는 못했어. 이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또는 내가 조은희가 좋은 것 같은데 이해운 쪽에도 조금 관심이 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요 사람들 향해서 집중적으로 선거운동 공격을 펼치겠죠. 얼마나 좋아, 수월해. 근데 이런 로 데이터는 아무도 못 가집니다. 근데 이 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명태균은 이걸 돌린 거야, 막. 그래서 처음엔 한 2,500명 이렇게 돌리려고 그랬대. 근데 경선을 할 때, 당내 경선을 할 때는 뭐 당원을 상대로 하거나 지지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우리 당원이거나 명확하게 우리 지지자인 사람을 상대로 전화를 걸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제한이 돼 있어요. 많지가 않아. 근데 그걸 2,500명씩이나 돌렸다? 대부분 그러면 기초적인 로 데이터는 다 나왔다는 얘기야. 이걸 몇 번 하느냐에 따라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500명이면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나온 거야. 이 로 데이터를 명태균이 가져간 거지. 그래서 어디다 썼다? 조은희 줬나 보지 뭐. 그러니까 조은희가 뭐 황태자십니다 라고 했던 거라고. 자, 그와 관련된 자료가 하나 다 있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자료가 나옵니다. 뭐 여기 뭐 몇 동 어느 동에 몇 명, 뭐 어느 동에서 몇 명 이렇게 하고, 뭐 연령대는 어떻고, 뭐 이해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받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가공이 끝난 결과표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잠원동, 반포동 뭐 여기에서 266명, 반포 본동, 반포 이동 여기에서 293명. 그래서 총 559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득표율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해우는 57, 전옥현 60, 전희경 121, 정미경 29, 조은희 269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표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과표고 이게 가공이 돼 있는 자료죠. 그런데 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느냐? 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화번호에 지역, 연령,
여잔지 남잔지, 누구를 찍었는지, 정당은 어느 정당을 지도해야 하는지 다 나오는 거지. 자, 살고 있는 지역과 전화번호, 남녀 구분, 누구를 지지하는지까지 싹 나오는 기초 자료인 거예요. 이 자료를 여러분은 들고 있다 생각해봐.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 자료는 축적이 되겠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후보님 이 자료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뭐, 이 중에서 왔다 갔다 전옥현, 조은희, 이혜훈, 조은희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네. 조은희, 이혜훈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할 때 모집단을 바꿔가지고 한마디로 여론조사 내용 자체를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를 안 했는데 조사를 한 것처럼 복붙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뒤바꾸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집중적인 공략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지율을 바꾸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지. 대단하죠. 근데 그 내용이 이 녹취록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로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지 기초적인 자료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지. 개인정보를 지금 수집을 한 거잖아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하고 있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거. 이걸로 소위 말하는 중도층을 공략해서 지지층으로 바꿔놓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지지자들만 복붙하는 방법으로 500명밖에 여론조사 안 했는데 1000명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특정인의 지지자를 확 늘리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니까 이거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하면은 글쎄 선거 분위기 바꿀 수 있을걸요? 큰 표차가 나는 것은 뒤집기 어렵겠으나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더라.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래 나도 그러면 대세를 따르지 라고 해서 따라오는 표가 있어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이 밴드웨건 효과가 옛날에는 5% 이상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한 3%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계속 이기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내보내면 한 3% 정도는 저 사람이 이기나 보다 싶어서 그쪽으로 슬그머니 흘러가 버리는 거야. 이런 밴드웨건 효과에서 3%.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유동층, 부동층이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4에서 한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7에서 10% 정도 아닙니까? 7에서 10% 정도를 표를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선거는 다 이겨요. 지는 선거 다 바꿀 수 있어요.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표차가 크게 안 납니다. 기껏해 2%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몇 번이면 2% 뒤집는 건 일도 아닌 거지. 달리 말하면 우리 뭡니까? 우리 대선을 도둑 맞은 거예요. 윤석열은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대가로 뭘 줬다? 공천 준 거야.
대선 때 80몇 회인가 여론조사 했대잖아요. 여기 명태균이. 그 80몇 회를 해가지고 지고 있는 윤석열을 이기고 있다고 바꿔놓기도 하고,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추려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뒤집어지지. 야, 예, 우리는 지난 대선 명태균 때문에 도둑 맞은 겁니다.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위반, 물론 가능하고요. 선거법 위반이고, 이거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내라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란이에요, 내란이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요, 선거라는 국가 그 사무를, 선거라는 국가 사무를 방해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거. 공무집행 방해.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과 명태균이 도둑질을 한 거다. 지난 선거는 도둑질이었다. 우리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명태균 녹취록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태균은, 그리고 윤석열은, 그리고 김건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선 선거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진짜 생각 같아서는 확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열어두네요. 열어라. 기가 막힙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